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기간 형성되어 있었던 요 박스권, 자, 여기 아래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이건 당연히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게 내려갔다 올라올 수는 있는데 내려가서 안착을 했다는 것이 조금 부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 이렇게 강력한 지지가 구축이 되어 있었던 건데, 요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지는 저항이 되면서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하려면 이 강력한 저항을 뚫고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자, 대선을 앞두고 있었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주에 자금이 몰리는 것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대선이 있을 때는 응당 대선 관련주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공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당선인에 따라서 수혜가 예측되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몰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월이 지났기 때문이죠. 자, 기업 측에서 5월 중 재신청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만큼 5월 중에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도 들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5월에 어떤 소식도 없이 지나갔고, 이제 투자자들은 6월이 된다고 그 소식이 들려올까? 이런 우려감에 이제 매수세는 줄어들고 이탈하는 물량이 일부 있었다. 근데 이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서 동시에 의미를 둘 이유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나 HLB는 일정에 따라서 기대감이 뭐 이렇게 폭등하는 스타일인데 아직 일정이 명확하게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재신청 소식이 뜨고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여태 잃었던 상승분 또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것입니다. 하락분을 채워놓고도 남을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 이를테면 자, 만약에 재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뭐 9만 원이다. 9만 원 여기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럼 주가가 얼마나 떨어지든 결국 9만 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HLB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명분만 갖춰지면 뭐가 어찌됐든 최종 주가가 결국에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주가가 낮아질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HLB가 기대감도 없이 무너질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자, 물론 저점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무너졌을 때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저항을 한번 보게 될 텐데 저항을 돌파하고 이후에 지지를 확인했을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거래가 실려 있어야 되고요. 자, 아무튼 최종적으로 만에 하나 훗날에 FDA 승인이 반려되고 좌절되더라도 그 전 과정 중에 이 과정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 반영은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대감만 이용해서 사람의 형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 부근에 매도하고자 한다면 HLB의 성공 여부는 관계없이 돈을 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과에 대한 흥망성쇠를 떠나서 승인 또는 반려가 결정되기 직전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로또를 사게 되면 일주일 동안은 당첨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번호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는 이게 30억짜리인지 5천원짜리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저는 이걸 30억은 아니어도 20억, 15억에 팔자는 거예요. 5천원짜리일 수 있으나 20억, 15억은 건져놓고 다음을 기약하든 어쩌든 20억, 15억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자, 내가 분명 꿈에서 조상님이 번호 6개를 알려줬어요. 근데 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틀릴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누가 내 로또를 20억에 산대요. 그럼 이걸 안 팔 겁니까? 리스크 없는 20억인데? 이게
기대감만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파는 것은 미련한 행위죠. 기존에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손실권이든 수익권이든 기대감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우려감, 실망감만 존재하는 이 상황에는 주가가 당연히 바닥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보세라님을 포함한 HLB의 가치를 판단했을 때 가장 낮다고 판단한 종합적인 결과물이 이 가격대인 겁니다. 승인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종합적인 결과물이 이 가격대다. 부정적인 상황만을 적용시킨 주가가 지금의 주가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대감은 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도 반영되는 날짜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것은 미련한 행위라는 거고요. 자, 기회비용에 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드머니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은 기대감 일정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기대감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기대감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평단까지 안 왔다고 수익이 적다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한 번 기대감 반영된 게 성공과 연결된다라고 리스크를 배제해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때는 위험해지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뒤늦게 깨닫는다면 돈을 잃고 나서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는 건 생물보호법 정도고요. 자, 그리고 재신청 일정 요거 5월에 안 나왔다고 악재로 판단해 버리는 것은 섣부르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끔 까먹는 것 같으신데 간암 치료제 성능은 전 세계 무대에서 역대급의 치료제입니다. 약의 효과, 부작용, 사용 가능한 환자들의 범위까지 HLB와 항서제약의 병용 치료제가 가장 접근성, 약효,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좌절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이상의 치료제는 없습니다. 시판 중인 치료제나 FDA 승인을 기다리는 치료제 중에서 리보세라닌 플러스 캄렐리주맙의 병용 치료제보다 뛰어나거나 경쟁력이 더 높은 치료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좋은 소리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그랬으면 당장 이탈해야 된다고 위험하다고 했을 겁니다. 원래 좋은 소리 하는 편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리스크를 알림으로써 기대감만 이용했을 때 오히려 수익성이 높아진다 라고 매번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호재를 통해서 당연하게 상승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저 즐기면 그만이죠. 대응이 딱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는 모르고 가만히 있다면 내 수익이 적어지거나 수익이던 게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더 무게를 두고 리스크를 언급을 드리는 사람인데 제가 HLB 치료제에 긍정적인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이고 팩트고 이용할 수 있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뭐 진양건 회장이 사기꾼이다. 뭐 뒤가 구릴 수는 있죠. 근데 치료제는 FDA 임상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된 겁니다. 기업이 뒤통수를 밥 먹듯이 칠 수는 있지만 능력이 없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HLB의 재료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니 재료를 의심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기대감 일정은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승인을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대감 일정, 여러분이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일정은 나온다는 것이죠. 내 재산을 투자했다고 기업을 조건 없이 믿지 마시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스케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정이 발표되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주가에 반영되면 그때는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이 없다면 이게 기회비용은 낭비가 되는데 실제 실현 손익이 있는지 없는지가 미지수가 되기 때문에 손실은 있을 수 있어도 수익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대응은 텔레그램 방에서 HLB의 일정, 그러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대응은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인지, 그래서 매도 타점은 어느 자리인지, 비중은 어느 정도 해야 할지 디테일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HLB 38회차 전환사채가 현재 전환가액이 79,000원입니다.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주체가 이익을 먹으려면
요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요 가액을 낮추려고 할 거고요. 전환가액을 조정한 날이 6월 10일로 6일 남았습니다. 거래일로는 현충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3거래일 남았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전환사채 투자자가 주가가 오르려 하기라도 한다면 누를 겁니다. 요거 때문에, 전환가액 조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월 10일까지는 주가가 내린다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가 전환가액을 싸게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 먹어야 되니까, 엑시트 해야 되니까 주가 올리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그 이슈로는 뭐 FDA 재신청을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엑시트할 가능성도 있겠고, 뭐 분할로 엑시트할 수도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FDA 재신청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던가, 재신청을 했는데 클래스 2로 시간이 지체된다, 뭐 그런 식의 이슈가 생긴다면 이제 기업 측에서 EMA 유럽 승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호재를 생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FDA와 버금가는 스케일처럼 포장을 하면 주가 올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죠? 어차피 명분만 필요한 거죠. 주가가 오르는 합리적인 이유만이 필요한 것이고, 주가 자체는 매집을 해뒀던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세력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로는 6월 10일 전환가액 조정이 낮아져야 반등의 이유라는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전환가액이 얼마로 조정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얘네가 만약에 전환가액을 뭐 6만 원에 받았다. 그럼 이 전환사채 투자자 평단이 6만 원이 되는 거죠. 평단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통상적으로 최소한 20-30%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왜냐면 1년간 기회비용이 묶이기 때문이고요. 자, 이 부분의 디테일도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순서로는 이제 FDA 재신청, 원래 5월에 신청하기로 했던 6월 중에는 나와야겠죠. 자, 요것을 기다리는 건데, 요것은 누구도 먼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다 보면 나오는 소식인 겁니다. 뭐 인터넷이나 어디에 떠도는 이상한 소리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후에 클래스 1, 2 여부라던가 아니면 EMA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우선순위와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대응도 명확합니다. HLB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맹목적인 믿음은 수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 있고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 있다. 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수용할 수 있다. 나는 도박사가 아니라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텔레그램방에서 근거를 토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대응책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따라해보지 않으시더라도 지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기대감만 이용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면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지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투자의 기준들이라던가 어떤 근거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뭐 추천 종목 드립니다. 추천 종목도 당연히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검색기 설정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검색식을 쓰는가. 자, 이것도 공유를 드립니다. 자, 근데 이 검색기가 당연히 도움은 되는데 만능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가 매매, 그리고 시초가 매매 꿀팁 등등 여러 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